안녕하세요. 버머랑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주식은 그냥 안드로메다 갈 정도로 불을 내뿜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미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싹 사라지면서 주가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들썩거리기 시작을 한 건데, 다우가 3.57% 정도, 나스닥은 2.95%, 그리고 S&P 500이 2.5% 이상이 올랐습니다. 거의 역대급 레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증시가 미친 듯이 불을 내뿜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거 당선 효과, 고스란히 증시가 물고 들어가는 거고,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살짝 꺾이는 분위기로 갈 건 지금 국채가 5%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벌써 밤새 미국 국채 10년물이 4.4%를 뚫어버렸고, 이게 이번 주에 거의 4% 후반까지 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 국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적기에 진입을 한 거라 볼 수 있고, 이 부동산에 목매고 있었던 자본들이 화들짝 죄다 미국 금융시장 쪽으로 자본의 회전 드라이브 모드를 강하게 걸 가능성 높죠. 이것도 괜찮게 보이는 거고요. 미국 장기 국채는 오히려 빠지는 추세, 30년물은 마이너스로 거꾸로 가고 있네요. 장기채는 한국 금융시장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가장 번쩍거리는 날이선 국채가 바로 미국 국채 10년물입니다. 고스란히 한국 금리를 직격하게 되는 그런 존재감 있는 그런 국채죠. 지금도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올라서 버거워하고 있는 영끌집들이 많은데, 이자 부담은 이전과는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올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이렇게 미국 국채가 앞으로 극강으로 발행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트럼프가 일단 감세 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을 할 경우에 세수, 그러니까 세금 수입이 급속도로 줄 가능성 많죠. 비워지는 나라 국권을 뭘로 배워? 때려 넣을 게 마땅치 않았던 차에 국채라는 이 최강의 보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아메리카, 즉 미국 자체가 자산 가치인데, 늘 미국이 트럼프가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레이트 아메리카. 국채를 발행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친 듯이 국채 발행에 엑셀을 밟게 되는 겁니다. 국채 수요는 당연히 폭증을 하게 될 거고요. 공급은 오히려 수요를 더 넘어설 정도로 더 발행을 할 가능성 높겠습니다. 수익이 100에서 200으로 오른 먹거리 포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세계 자본이 미국 국채 시장 쪽으로 이동을 할 거니까 미국 정부 쪽에서도 국채 발행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채 금리 연일 상한가를 찍을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전형적으로 국채 시장이 이렇게 이상과열 현상이 지속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시는 꼬로박게 돼 있죠. 지금 트럼프 당선 효과로 인해서 한 달 정도 나스닥 다우 S&P 500은 상한가를 계속해서 찍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로 증시가 도리어 꼬꾸라지는 역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국채가 강하면 증시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 시소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가고, 그런 관계죠. 그 결착점이 바로 물가,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인데, 이렇게 국채가 강하게 끌고 가는 시장은 자연스럽게 물가는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연준이 그동안 애써 공들여놓은 물가 2%대 실현, 물 건너갈 가능성 아주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연준이 11월, 12월에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이 JP모건 3.5%까지 기준금리가 도달할 때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JP모건 예상도 조금 미심쩍은 게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 선회하면서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줬던 부분도 있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그러니 JP모건 예상이 그리 신뢰가 크게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미 연준이 단독적으로 금리를 움직이기에는 물가 불안정 요소가
11월부터 뭐 급증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연준이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예상도 조금 황당해 보이고요. 아무튼 미국은 11월 이후로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금융시장에서의 이 커다란 변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오늘 새벽 거의 우주를 향해서 대폭발하는 모습 보였으나 이게 신기루일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죠. 트럼프에게 몰빵을 했던 일론 머스크는 뭐 거의 대박을 맞게 됐고 어제 주가만 14.75%가 올랐습니다. 액면적으로 167조 원 증가하는 어마무시하죠.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잭팟을 터뜨리게 됐는데 정말 난 사람은 난 사람인 것 같아. 이 양반이 좀 섬뜩한 게 뭔가 미리 다 알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적 느낌이 들어. 시간여행자, 타임 트래블러. 스멜이 살짝 느껴지면서 아무튼 뭔가 10걸음 앞서서 상황을 간파하고 뛰어드는 거 아닌가. 뭐 섬뜩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트럼프에게 2,500억을 때려붓는 과감한 투자를 했었고요. 천문학적인 돈을 뭐 그냥 고스란히 선거운동에 쏟아부었는데 이게 뭐 그대로 10점 만점에 10점 적중을 한 거고, 하기야 일론 머스크가 자산이 377조인데 2,500억 정도면 0.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뭐 잃어도 좋을 수 있는 돈인데, 근데 부자들일수록 인원 한 푼 뭐 허투루 나가는 게 정말 막 아릴 정도로 뼈아픈 대목일 건데 거의 뭐 대박의 성공작을 일궈낸 거고, 아마 테슬라는 거의 뭐 직진 모드로 쭉 뻗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튼 미국 증시는 연말까지는 상승세의 궤적을 그릴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변수가 물가 이상 과열 현상, 인플레 분명 나타날 게 명확하기 때문에 증시는 연말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미국 증시는 날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정말 미국 증시가 3% 이상 날아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고 있죠. 외국인이 여전히 발을 빼고 있다. 기관 역시도 2천억 이상 매도를 치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의 상승 궤적과는 완전히 지금 뭐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500선에서 뭐 가물가물하고 있는데 아마 1% 이상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개인만 지금 이걸 주워 담고 있는 건데 아마 개인들도 서학개미 쪽으로 미국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이 돼서 국내 금융시장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당연히 지금 원화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뭐 달러 가치가 치솟는 환율 폭등세 때문에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오늘 환율 뭐 역대급이죠. 1,402원. 벌써부터요. 이렇게 뭐 트럼프가 취임하지도 않았는데 환율이 이런 식으로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도 정말 뜨악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국채금리가 밤새 4.5% 찍었으니까 환율이 뭐 달러 강세 때문에 버텨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위안화도 뭐 약세로 돌아서니까 뭐 가장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화폐들이 비틀거리고 있어서 원화는 지금 뭐 당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니 당연히 국내 증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뭐 국내 금융시장은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이 되면 당연히 물가 부분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뭐 물가 때문에 난리를 칠 가능성 높은데 우리라고 뭐 용가리 통뼈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환율은 고물가를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4분기 물가 지표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수출 부분에서 마이너스 지표가 뭐 뜬 지 오랜데 당연히 대미 수출은 보편 관세 20% 정도가 적용이 되면 한국은 60조 이상의 수출액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죠. 당연히 모든 나라에 대해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아주 빠르게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수출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에 대한 뭐 60% 관세 영향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게 된다면 더욱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재 가공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한국의 전형적인 산업 구조인데 이게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 기업은 더욱 뭐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고요. 8% 정도의 수출 부분에서의 타격을 예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환율이 만들어내는 고물가 상황에서 수출까지도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금리까지도 뭐 당연히 뛸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에도 뭐 물가가 그냥 자동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무턱대고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1.75%, 미국이 0.25% 내리면 이 격차는 줄어가겠지만 한은도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상황이 되지 못해서 환율로 인한 금리 문제가 아주 예민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한번 폭탄이 될 가능성 아주 높게 되고요. 지금 보험사 주담대도 인상 릴레이를 이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교보생명 상당 5.7%까지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일반 담보대출의 경우도 6%까지 오르고 있고, 현대해상 5.5%, 하나생명과 흥국생명 같은 곳은 뭐 주담대 신청 접수를 아예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출 규제라는 말에 묶여서 은행이 움직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만큼 앞으로 금리 상황이 은행채, 커픽스, 주담대 변동과 고정금리를 자극할 기준들이 미국발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 당연히 뭐 줄 수밖에 없죠. 지금도 뭐 쪼그라들고 있는데 금리 상황이 이렇게 팍팍해지게 되면 당연히 뭐 누가 고금리 물고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10월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온다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런 분위기에 묻혀서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 뭐 다소 충격적이죠. 서울 아파트는 34.9%, 거의 35% 정도가 얼어붙었습니다. 국토부 9월 주택 통계 보면 수도권이 25.9% 정도 거래가 급감을 했고, 서울은 35% 가까이 줄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거래는 갈수록 말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결국 거래량 감소는 집값을 계속적으로 밑으로 끌어내릴 가능성 높고,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집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가격표 바꿔야 뭔가 돌파구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11월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급변 사태에 맞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 삼각 파도가 엄청나게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 하방 압력을 집요하게, 이전보다 아주 더 집요하게 영향을 미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금의 판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새벽 터진 미국 증시는 앞으로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고물가, 인플레가 직격할 가능성이 높고, 국채 대비 증시는 잠시 반등하겠지만 국채의 강력한 상승세로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동반해서 수출의 악재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높고요. 부동산 자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듯합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로펌브라운복도빨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